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늘 큰 그림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시나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장을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제 그게 이제 큰 그림을 보라는 의미인데, 요건데 이제 종합주가에서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지금 실전 매매에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 분명히 코스닥 쪽에서 있는 중소형주들의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있으면은 올라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종목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아무튼 오늘은요,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종합주가에서가 힘차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별 조정의 흐름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다시 또 이제 코스닥 쪽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얘기는 조정시마다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의 경우는 사면은 수익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오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은요, 일단 그 단기 저항선은 어제 돌파를 했어요. 근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지금 포인트인데, 지금 중심선이 1990선이에요. 33일 이동평균선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33일선, 즉 1990선에서 계속 치고받고 공방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 속에서는 지금 시장이 역부족의 흐름을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좀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가세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는 점에서 오늘 흐름은 1990선을 중심해서 공방전, 그리고 90선이 만약에 이탈되면 다시 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주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어저께 조정이 나타났죠. 조정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어저께 저점 부근에서는 22선을 한번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들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수익률 게임에 집중하는 게 여전히 옳은 감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소형주 이제부터 찾아봐야 될 텐데요. 단기 관심주로 살펴주시죠. 네, 자, 단기 관심주를 보면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급등이 나타났던 종목이 이제 메디프론, 그다음에 이제 SNU가 안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우콤, 그다음에 이제 풍력 쪽에서는 뭐 주성엔지니어링, 태웅, 유닛은,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 흐름 속에서는 조광페인트,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S넷,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조정이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오성 LST 등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시세가 엄청나게 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흐름에서는요,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메디프로는 이제 급등의 흐름이 나타나는 속에서는 한번 일정 정도는 좀 고점에서 매도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매 시점을 갖자.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장기 하락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동평균선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목표치가 대부분 어디냐면 300일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디프론도 어저께 고점하고 오늘 고점이요, 요 빨간 이동평균선 있지 않습니까? 요게 300일선인데 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 정도는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매도를 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매 시점을 갖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메디프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안 좋은데, 그 가운데서 사실 SNU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요, 흐름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SNU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시면은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는 SNU가 여전히 그 중심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SNU의 흐름도 꾸준하게 이제 시대가 이어지는 측면 속에서는 계속해서 보일 종목이고, 이 종목도 보면은 300에서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깨지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뭐 포착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나우콤 같은 종목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나우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저께 눌림목을 주고 난 다음에 지금 11선까지 눌림목 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요, 대부분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은 어저께 코스닥 지수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5일선, 11일선까지 밀렸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속에서 나우콤의 흐름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요, 최근에 뭐 기관차들 쪽에서 사실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일선을 앞둔 시점에서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의 흐름은 상승 깃발형 흐름 속에서 이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면서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움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지난주까지는 좀 힘차게 올라갔다가 이번 주에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보면은 태움의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특징이 그거예요. 어저께 코스닥이 종목이 조정 보이면서 11선, 21선까지 눌림목 줬던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강한 급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움의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태움과 더불어서 뭐 풍력 관련 쪽에서는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시세 흐름은 어저께 얘도 21선까지 이제 11선까지 밀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반등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죠. 괜찮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조광 페인트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눌림목 흐름을 어저께 장중에 보였다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광 페인트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넷 같은 종목의 경우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에스넷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이제 300일선을 돌파를 하게 되니까 더 강하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죠. 이거는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우상향의 패턴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시점에 사실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다시 급반등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흐름 괜찮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송 LSD 같은 흐름들은요. 제가 좀 너무 급하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 LS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매도 한번 자리다 그저께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눌림목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20일 이동평선이 4,700원인데 여기서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1선 즉 4,700원이 이탈되면 손절이고 그 가격 근처에 들어오면 또 다시 기술적인 매수는 가능하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그러면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저 중기 관심주들, 대형주들은 어떤가요? 네, 중기 관심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물산, 코롱 뭐 똑같은 종목들 말씀드리는데 삼성물산의 흐름 여전히 괜찮습니다. 눌림목 저가에서 관점 유지를 하시고 오늘 코롱이 5일선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인데 5일선을 이탈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거래를 그렇게 크게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롱의 경우도 일단 11선을 저점선으로 하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 엔진의 경우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한 NC소프트 어저께 NC소프트가 15만 원대까지 갔다가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 초반대에서는 NC소프트의 경우도 저점 매수 포인트는 견진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S 글로벌의 경우에도 오늘까지 지금 4일 동안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GS 글로벌의 경우도 11선을 저점선으로 하는 저가 매수 관점을 견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요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많이 출렁이는 그 모습이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중기청장이 엔젤 투자 활성화 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오늘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왜 움직이나 했었는데 지금 H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재미니 투자, 대성창투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1에서 4%대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테마주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한데요. 552선에서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정체된 그 상황입니다. 오후장에서 경기부양체 발표와 더불어서 주가의 움직임, 종목들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